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타이이스타젯 재무제표를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래도 과연 이게 서창호가 일을 하고 이게 월급을 받은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이나 좌파 쪽에서는 서창호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았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 사이가 백수처럼 이게 놀고 있어야 되느냐? 출근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은 게 왜 이게 대통령한테 뇌물이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 사이, 저하고 친한 친구도 이명박 대통령 큰 사이도 삼성전자에 제가 부사장이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능력으로 입사해서 월급 받으면 이게 누가 뭐랍니까?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이름만 전무로 등록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이게 그냥 받아가니, 이거는 직원으로 위장으로 이게 등록해놓고 월급 명목으로 그냥 뇌물 준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뇌물이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한테 뇌물 주니까, 원래는 이게 한 가족이니까 누구한테 받아도 다 같은 게 뇌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부탁받고 누구한테 잘 봐주고 돈을 우리 아들한테 미국에 보내라 하면, 우리 아들이 나하고 뭐 경제 공동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공동체 이런 거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고, 하여튼 직계 가족은 그냥 무조건 이게 직접 뇌물로 봅니다. 우리 아들이 저하고 경제 공동체 아니더라도 아들이 받으면 내가 받은 거 똑같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이게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대가 관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딱 있잖아요. 이상직위를 미리 사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해놓고 문재인가, 그러면서 이게 중진공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우리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이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라. 이게 딱 미리부터 대가 관계가 딱 있잖아요. 중진공 이사장 자리하고, 그 다음에 월급 뇌물하고, 그대로 이게 딱 있잖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그 임명하는 게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딱 있잖아요. 이걸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다른 비유를 갖다 대는데 뭐 파우치백이나, 그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페이퍼 컴퍼니고 왜 이게 아무 활동이 없이 월급만 받아갔느냐? 제가 재무제표를 3년치를 입수한 거예요. 3년치를. 또 한 해는 없어요. 이게 뭐 중요한 해는 3년치 2018년, 20년, 21년. 이걸 이게 보면, 이게 알 수 있죠. 서창호가 2018년에 후반부에 가가 2019, 20 이렇게 있었으니까 2년. 대충 18년 하고 20년, 21년 요거 봐도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과연 이게 영업을 하던 실제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페이퍼 컴퍼니 무늬만 회사처럼 해놓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전무 직책으로 돈 준 건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재무제표를 결론적으로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입입니다. 야, 참 이게 타이이스타젯 이 회사의 총 수입입니다. 얼마인지 한번 대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총 수입이 1년간 타이이스타젯 총 수입이 2018년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이때 참 취업 시인 거죠. 이주하면서 600만 원. 그 다음에 2020년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총 수입이. 그 다음에 2021년 재무제표 70만 원. 70만 원. 이런 겁니다. 70만 원 1년에. 뭐 자기들에게 뭐 티켓 판매업을 대행했다는데 그것도 몇 장 안 팔았는가 봐. 티켓이 뭐 팔 게 뭐 있겠어요. 한국의 이스타젯에 티켓 판매 여행사 뭐 했다는데, 티켓을 제대로 팔거나 비행기에 있었으면 1년에 총 수입이 70만 원입니다. 1년에 총 수입이 70만 원. 이런 회사에서 연봉을, 억대 연봉을 전무력에 준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서정택 유튜브에도 한 달에 매출이 몇천 될 텐데 이게 뭡니까? 이거 600만 원 1년 1,500만 원 제일 많을 때 그때 70만 원 이런 회사입니다. 이거 껍데기 그저 빈 껍데기 회사라는 거 아무 실책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연봉하고 주택 막 2억 2,300 줍니까? 2년. 그 다음에 노잖아. 총자산이 노잖아요. 처음에 이게 빼돌린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 이상적이가 처음에는 이게 타이스타 짓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런 말 쓰지 아무 관계 없다 했잖아요. 마치 이게 태국 회사인 것처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이런 말 쓰지. 근데 이거 총자산이 2018년 노잖아. 70억 빼돌리가 이게 배입니다 말이지. 이스타젯 빼돌리가 그때 총자산이 2018년에 71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년, 20년에 요걸 다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19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억이 되죠. 2021년에. 여기 딱 놓잖아요. 결국 한국에 이스타젯 돈을 70을 빼돌려가지고 그 돈으로 서창원 뇌물도 주고 또 저끼리 헤쳐묻겠지. 이상적이도 막 해묻겠지. 그 돈이 어디 갔을까? 71억이 있다가 갑자기 52억은 어디로 갔을까? 그 중에 2억 2,300은 서창호한테 갔다고 돼 있고 실제 나머지 돈도 월급 외에 또 따로 간 건 없을까? 뇌물로 의심이 가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잖아. 근데 50억이 없어졌잖아. 이 50억은 어디로 갔을까? 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문다이한테 왜 월급만 줄까? 얼마든지 또 로비할 수 있잖아요. 다 이상지가 빼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쓴 데가 없잖아요. 왜? 직원들도 없고 뭐 아무 나갈 게 없잖아. 매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돈 어디서 갔을까? 의심이 가잖아요. 이것도 이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결국 한국 돈을 횡령 배임해서 그 돈으로 뇌물 뿌리고 또 자기가 어디 로비하거나 썼겠죠. 그렇게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재무제표를 보세요. 바로 이제 그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 하죠. 이게 비용이잖아요. 기업할 때 판관비. 그렇게 놓잖아요. 처음에 판관비가 거의 없다가 2018년에 1억 8천 거의 쓰는 게 없죠. 매출이 없으니. 근데 갑자기 2020년에 46억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에 18억을 썼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판관비가 어떻게 갑자기 46을 쓸 수 있나? 이런 게 바로 저는 뭐 뇌물로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이 모든 자료를 이게 중앙일보에서 그 보도한 자료인데요. 중앙일보에서 근데 중앙일보도 이게 2019년 거는 못 구했는지 3년치만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전체 흐름은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봐요. 이 3년간만 봐도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71억 횡령에 간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52억이 없어졌잖아요. 1, 2년 사이에. 이것만 봐도 이게 의혹은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 봅니다. 아마 이제 검찰은 더 들고 있는지 모르죠.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이니까. 검찰은 이제 뭐 박석호 씨가 이제 타이스타제 사장이죠. 사장인데 이제 그 이익기관의 그 자료를 이미 갖다 줬다고 합니다.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충분히 더 쓴 내역, 횡령 내역 하나하나 이제 검찰은 다 이미 조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확실하게 저는 정당한 일을 하고 이게 그 월급의 대가는 아니다. 앞으로 이게 좌파들이 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갔다고 하면 요 앞에 이게 총수입만 말해주세요. 제가 말할 겁니다. 방송에. 아니 1년 매출이 70만이다. 2021년에 1년 매출이 70만이다. 70만 원. 이걸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회사냐? 이게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회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거기 일을 하고 직원이 있고 일을 했으면 어떻게 매출이 수입이 70만이 놉니까? 1년 수입이. 어디 포장마차도 1년에 뭐 몇천씩 버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지원이나 조국이나 뭐 누구나 좌파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뭐 김건희에서 파우치는
왜 경제공동체인데 그거는 뇌물이 아니고 왜 이것만 뇌물이냐고 떠드는데, 아니 파우치는 우리가 이제 그 봤잖아요. 그때 동영상이나. 이게 뭐 대통령의 직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가 관계로 청탁을 해서 대통령이 뭘 들어주고 대가로 파우치를 준, 이게 아니라는 거는 동영상만 보면 누구나 알잖아요. 이 동영상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동영상 있기를 잘했지. 이게 어떤 대통령한테 부정한 청탁에서 대통령이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파우치를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 친분 이용해가 선물로 던져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가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취업을 빙자해서 월급 명목을 빙자해서 뇌물을 대신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중진공 이사장만 있습니까? 거기에 국회 공천 문제나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분배할 때도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매각 M&A 할 때도 특혜를 주고 여러 군데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영업 활동도 없고 비행기 빗자도 하는 비행기 띄운 적이 없어요. 이런 데서 돈은 이게 70억 다 쓰고 50몇 억을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다른 비리도 저는 엄청나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그 문재인 이제 뭐 소환은 추석 끝나면 이제 다음 추석이니까 끝나면 문다희부터 이제 김정숙, 문재인까지 출소환할 겁니다. 뭐 문재인은 뭐 당당하게 강하게 수사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자기가 이제 그 메밀밭을 바라보면서 뒷모습만 보여주는 게 수사를 자꾸 이게 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니 최면이라고 방통위원장 최면이도 자기는 수사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대. 이런 자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가. 뭐 앞으로 이게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뇌물입니다. 차라리 그냥 돈 2억 갖다 주는 게 낫지. 굳이 그걸 잔머리 써가지고 취업을 이렇게 빙자해서 월급 명목으로 갖다 주니까 오히려 이게 증거 남잖아.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몰래 김정숙이처럼 몰래 2억 보냈으면 그러면 이게 안 남잖아. 차라리 김정숙이처럼 몰래 2억 보내지 말라고 이게 그냥 전무 시켜가지고 월급 명목으로 너 그러면 이게 완전 범죄 될 줄 알았지. 이상지 문재인 너 오히려 월급 명목을 하니까 더 들키잖아. 차라리 그냥 김정숙이 돈 주듯이 몰래 현금으로 2억 보냈으면 훨씬 이게 증거가 안 잡혔을 거죠. 자기들 딴에는 이게 잔머리 굴린다고 굳이 월급으로 뭐 주면 괜찮겠지. 이 생각하다가 이게 뇌물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아무런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하게 예우나 특별 대우할 필요 없다. 그냥 일반 이게 그 뇌물죄 피해자처럼 그대로 그 소환해서 강제수하고 그대로 영장이나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제 앞으로 이 타이스타짓의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아무도 이게 일을 하고 월급 받아갔다. 이 말은 이게 절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